안녕하세요. 레서뿡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인자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인 뇌혈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신경외과 친구를 만났어요. 이 신경외과 친구가 그 전날 수술방에서 밤을 새고 오후에 제가 온다고 해서 오전에 일과를 마무리하고 나와줬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물론 저희 옛날 이야기도 했었지만 혹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 그리고 위험인자들에 대한 체크,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검사, 그리고 심혈관계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었어요. 친구가 녹음을 해보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인터뷰 부분을 따서 저의 코멘트를 추가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친구 만나러 왔어요. 나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들과 또 어떤 케이스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활 습관적이거나 아니면 지금 평소에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동맥류 같은 경우는 일단 알려져 있는 위험인자 중에 제일 유명한 건 흡연이랑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의사로서 이제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자고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 말을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혈압약이 대부분 부작용이 거의 없고, 혈압약 하루에 몇십 원에서 몇백 원짜리 하나를 먹는 걸로 나중에 수천만 원 들 수 있는 치료비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것도 있고, 그 외에 고혈압 자체가 전신을 망가뜨리는 병이기 때문에 꼭 굳이 머리 혈관뿐만이 아니고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다른 장기 보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혈압이 있는 분들은 철저한 혈압 조절, 내가 식이나 운동으로 조절한다, 그거는 경계성일 때나 가능한 얘기고, 혈압 높으면 약 드세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서 혈압약을 나중에 안정됐을 때 조금 감량하든지 끊는 게 좋을 것 같고, 흡연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에서 흡연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요. 저는 이제 혈관내 수술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코일 색전술이랑 동맥내 혈관 재개통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급성 뇌경색에도 해당되는 건데, 머리 혈관을 약하게 해서 이제 동맥류 꽈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머리 혈관 내 동맥경화를 가속화시켜서 혈관 협착이나 폐색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거의 당뇨랑 비슷하게 동급으로 작용하는 게 흡연입니다. 근데 당뇨는 걸리면 안 좋아지잖아요. 계속 진행하고 나빠지고 관리를 철저해야 되지만, 흡연은 끊으면은 1, 2년 정도면은 몸이 흡연전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혈압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흡연은 이런 병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특히 가족력 있는 분들. 그리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음식 가릴 거면 달고 짜고 매운 거 안 드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 재미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평소보다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맵게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 음식을 가리는 것보다는 탄수화물 줄이고 밥하고 밥 사이에 뭘 자꾸 먹어서 내당능 장애 같은 거 안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식사는 잘하고 간식을 좀 줄이고 쓸데없는 탄수화물 좀 줄이고, 그런 게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결국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렵게 뭘 막 가리고 좋은 걸 먹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뇌동맥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뇌동맥류라는 거는 터지기 전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30, 40대에서 고가 검사를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을 때 이제 검사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MRA라든지 뇌혈관 조형 CT 같은 거는 검진할 때 옵션으로 같이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혹은 흡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가끔 MRA 같은 것들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안전할 듯 싶습니다. 저와 여우제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보험을 추가를 했어요. 한국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뇌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장이 빠져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또 보장 금액이 적은 옛날 보험들은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서 신규 보험을 추가를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분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최대 보장액을 맞추고, 그리고 뇌심 관련된 보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가족력으로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는 혈압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친구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치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뇌심혈관계 질환만 봤었고, 개두 수술을 좀 많이 했었고, 지금은 대동맥류를 통해서 수술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류는 무증상으로 있다가 파열되면 10명 기준으로 3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30% 정도는 병원 이송 과정이라든지 병원 도착했을 때 이게 중환 상태에서 이제 수술 준비나 수술 중에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파열된 환자 중에 한 40% 정도 잡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 때문에 2차적으로 오는 합병증, 그러니까 혈관 연축, 수두증, 경련, 그 외에 내과적 동반 합병증 때문에 중증장애나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볼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이 있지만 제가 제일 밤에 수술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걸렸을 때 제일 무서울 것 같은 게 이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근데 얘는 안 찍어보면 몰라요. 전조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요즘은 터지기 전에 발견되면 치료도 좀 수월하고, 물론 수술이 어렵지는, 그러니까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 발견하고 치료 기준에 맞다면은 터지기 전에 좀 미리 수술해서 막으면 최악의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어서, 동맥류가 이제 수술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머리를 열고 나면 그 동맥류들이 있는 호발 위치들이 있는데, 그쪽을 뇌의 틈새를 열고 들어가서 빨래집게 같은 클립으로 그 동맥류를 이렇게 찝어버리는 결철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요즘 이제 뭐 많이들 하는 이제 코일 색전 수술이라고 해서 하지 동맥을 경유해서 혈관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터진 부위에 미세한 관을 넣은 다음에 코일이라는 색전 물질을 안쪽에 사이즈에 맞게 잘 차곡차곡 채워넣어서 피를 안 통하게 하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혈관 내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위치 모양 크기에 따라서 개두술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코일 색전술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둘 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한쪽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술은 보통 터지기 전에는 합병증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그래도 머리를 열거나 머리 혈관 안쪽으로 하는 수술들이니까 보통 뇌경색이라든지 출혈 관련 거기에 따른 신경학적 장애가 올 수 있는 합병증들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좀 병원 같은 데를 선택하더라도 뭐 대부분은 대학병원을 많이 가겠지만, 대학병원이나 이제 뇌혈관 전문병원 이런 데서 이제 혹시나 진단이 된다면 충분한 검사, 상의 등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병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는 신경외과를 선택을 했고, 너무나 좀 힘든 과예요. 힘든 과인데도 불구하고 배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실제로 전문의로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학회를 찾아다니면서 유명한 교수님들로부터 인사이트를 배우거나 팁 같은 것이라도 좀 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열어서 하는 수술뿐만 아니고 동맥류를 통한 수술까지 모두 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었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수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가 사실 저희 6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하고 조금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양쪽 다 강한 편이라서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둘 다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만나면 너무 편하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 중등 교사라든지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지만 지금 인터뷰를 해준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총명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고되지만 사명감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둘 다 노안이 와서 핸드폰 글씨도 커졌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마른 편이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날렵하고 농구도 잘했던 친구인데 이제 살짝 배도 나왔고요. 흰머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의 어렸을 적 친구들이 이제 멋있어지고 존경스러운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조금 심각하게 들릴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의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소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그리고 가족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검사를 좀 꾸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증상으로 갑자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또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증상을 간과하고 넘기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좀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장애로 진행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들의 노후 준비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 방도 있고요. 밴드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핸들링하는 부분이 유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야 큰일이 생기지 않는 뇌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실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퇴행이라든지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쌓아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 같고, 비가역적인 것들도 있죠. 유전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비가역적일 수가 있는데, 금연이나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거죠. 건강을 좀 저축을 해놓고 노후를 맞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운동 전도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운동을 사실 거의 40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기 전과 하기 시작한 후가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심폐기능도 유산소를 꾸준히 하고 있을 때와 하고 있지 않을 때의 기능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운동으로 유혹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꼭 즐겨야 된다. 나는 운동이 재미가 없는데 강제로 하려니까 힘들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요즘은 접근 가능한 운동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정적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무게를 좀 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 혹은 뭐 유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격투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고 나와 합이 좋은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걱정들,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씩 있을 때가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을 했다든지, 지금 당장 건강 이슈가 없더라도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거나 고되다라고 보여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게 자주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를 하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오래 만나고 싶어요. 저의 새로운 친구들도 건강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지루하고 내가 흥미없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활동들을 찾기보다는 본인에게 잘 맞는 활동을 찾아서 재미를 느끼면서 또 행복의 한 요소로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게스트를 모셔서 녹음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또 뭐 필요한 그런 인터뷰 대상자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질문을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법조인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사업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요. 저의 친구들은 좀 제가 뿜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의 삶의 철학에 관련해서 들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봐요. 저와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